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10문제씩 풀어보면서 수학 실력을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계 5호 2주차 첫날 2주차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는 144 나누기 35 빼기 19 를 계산한 거랑 3 곱하기 13을 계산한 거를 더하라는 문제죠. 그쵸? 문제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묶어볼게요. 계산하는 단위를 한번 묶어보면 이렇죠.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단위, 계산하는 마디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죠. 항, 그렇죠? 항이 몇 개? 항이 두 개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국에는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 양쪽에 계산한 거를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 각각의 항을 두 개의 항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쳐보죠. 자, 봅시다. 같이 해보죠. 이제 자, 여기 있는 여기 이 항과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항과 1번, 2번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자, 계산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괄호부터 해야겠죠. 괄호하고 나누기 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44를 뭘로 나눠요? 35 빼기 19를 할 거죠. 35 빼기 19는 35에서 20을 빼면 10이 남고 20을 뺐으니까 이 1을 다시 돌려받아서 5하고 1을 모으면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항 3 곱하기 13은 39니까 이렇게요. 그쵸?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아직 나눗셈 계산이 덜 끝났네요.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나눗셈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쵸? 자, 144 나누기 16을 우리는 오른쪽에다 해서 저기다가 옮겨 쓸게요. 자, 144 나누기 16을 할 때 우리 144를 싹 봤더니 뭘로 나눠질까요? 일단은 보니까 4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두 자릿수를 봤더니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4로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4, 32, 4, 6, 24. 그죠? 4, 4, 16. 오, 엄청 간단해졌죠? 네. 그러면은 계산하기가 아주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144 나누기 16은 9로군요. 9와 39를 더하면 되네요. 그쵸? 네. 9와 39를 더했더니 48이에요. 이렇게요. 그쵸? 네. 좋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배수 판별법이라는 걸 배웠기도 하고요. 그쵸? 아, 이거는 사회배수네? 사회배수네 한눈에 알아보는 배수 판별법을 배우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나눗셈의 몫은 분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5학년 학생들은 알고 있지요. 나눗셈의 몫은 분수예요. 144 나누기 16은 16분의 144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 분수는 뭘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잖아요. 약분. 그쵸? 약분해요. 그죠? 약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나눗셈의 몫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약분한 거예요. 그죠? 4, 4, 16.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4분의 36 해놓고 놨더니, 어때요? 36이 또 4로 나눠지는 수여서 4, 9, 36. 그래서 몫이 9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편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간 배우고 익힌 거를 여기다 한번 써본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1번은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도 만만치 않게 길군요.
인데 이 문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등호가 있군요. 등호. 그죠? 등호가 있고 왼쪽에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항이 하나 있어요. 수가 하나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이에요. 그쵸? 등식. 양쪽이 똑같다는 거죠. 이쪽과 저쪽이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수를 몰라. 이 수를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자, 양쪽이 똑같으니까. 양팔 저울처럼 똑같으니까 양쪽에 같은 수로 나눠버리는 거죠. 여기 6이 있잖아요. 6으로 나눠버릴래. 그럼 여기서도 6으로 나눠버리겠어. 그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방법으로. 그죠? 양쪽에 등식이니까 양쪽이 똑같으니까 양쪽을 같은 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그래도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그렇다면 자, 왼쪽은 보니까 우리 일본에서 항을 구별해 봤는데 왼쪽은 그냥 한 덩어리네요. 그렇죠? 괄호에는 소괄호가 있고요. 소괄호, 그다음에 중괄호, 그다음에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는 소괄호부터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긴 대괄호는 안 나왔지만 소괄호, 중괄호가 있으니까 소괄호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소괄호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괄호 안에 모르는 어떤 수가 있어. 알 수 없어. 그 수를 찾아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서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 소괄호,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소괄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괄호 안에 있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요런 중괄호, 이 묶음에 6배를 해서 6이 됐대. 그럼 6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쪽을 6으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6으로 나눠. 그럼 여기 6으로 나눠. 6 나누기 6은 1이니까,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1이라는 거네. 6을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6 더하기 어떤 수 나누기 8 빼기 2가 1이야. 그 얘기죠. 중괄호로 묶어져 있는 이 계산의 결과가 1이래. 맞죠? 그렇다면 이제 괄호하고 나누기는 또 묶음이란 말이죠. 그죠? 괄호는 묶어져 있는 거고 나누기 8도 역시 묶음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빼기 2를 없앨 차례로군요. 빼기 2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 여기 2가 모자라? 그럼 2를 채워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죠, 벌써? 네. 그러면 6 더하기 8을, 6 더하기 네모를 8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2를 빼서 1이 됐다고 그래서 2를 더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이쪽이 3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가볼까요? 이제 묶어져 있어요. 6과 어떤 수가 더해졌어. 그거를 8로 나눴더니 3이래. 그럼 나누기 전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잖아요. 3, 8에 24, 그쵸? 그러면 6에다 뭘 더해서 24가 됐지? 그러면 24에서 6을 빼보면 되겠죠? 4 빼고 2 빼고 그러고 나면 8이네요. 18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8이더라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말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도 말고 1단계,
그 다음에 6을 없애고, 그 다음에 빼기 2를 없애보고, 나누기 8도 없애고, 그 다음에 6을 더했다 그러시니까 더한 것도 빼보고 해서 차근차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번 문제도 해결했군요. 네.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3번 문제, 소수 곱셈이네요. 그쵸? 소수 곱셈. 소수 곱셈,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냥 소수인 상태로 해도 충분히 계산이 쉽게 해결되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0.023이라고 하는 거, 0.02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아래 첫 자리, 두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있으면 1000분의 1, 그죠? 1000분의 1이 몇 개 있다? 23개 있다. 그런 뜻이죠. 1000분의 1이 23개 있습니다. 0.4는요? 0.4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10분의 1이 4개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물론 1000분의 1은 0.001이라고 써도 되고 10분의 1은 0.1이라고 써도 됩니다. 같은 값이죠. 같은 크기의 수죠. 일단 그러면 여기에다 해볼게요. 0.023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 23개 있는 거, 23개 있는 거고 0.4는 10분의 1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서 써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곱하기는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수 23하고 4를 자연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려고 23 곱하기 4를 앞에다가 배치하고 1000분의 1과 10분의 1은 아예 계산을 해버려서 써볼까요? 자, 1000분의 1과 10분의 1은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10,000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보고 나면 23의 4배가 얼마예요? 23의 4배. 4, 3, 12, 4, 2, 8, 92죠. 네, 92입니다. 그러면 92 곱하기 10,000분의 1이 되는 거네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10,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소수 몇째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째 자리까지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10,000개 있는 게 아니라 10,000분의 1이 92개만 있어요. 그러면 92개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0092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여기 10,000분의 1이야. 그러면 이 0의 개수만큼 소수 아랫자리가 생기죠. 소수 4자리까지가 생기죠? 네. 이 10,000분의 1은 어디서 왔어요? 0.023에서의 1000분의 1, 그 다음에 0.4에서의 10분의 1이 모아져서 곱해져서 10,000분의 1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보지 않고서도 이제 쉽게 또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것처럼 23 곱하기 4를 하자. 그죠? 23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돼? 92가 되잖아. 그치? 92가 돼. 그리고 나서 뭘 봐요? 소수점 아래 몇 자리지? 소수점 아래 몇 자리지? 소수 아래 세 자릿수랑 소수 아래 첫 자릿수, 한 자릿수가 곱해지면 소수 아래 네 자릿수가 되는구나.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0.023 곱하기 0.4는 92 해놓고 소수 아래 네 자리 만들어야겠는데 빈자리에 00 채워서 이렇게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다른 문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요. 0.23 곱하기 0.00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도 뭐를 해요? 23 곱하기 4를 이용하는 거예요. 23 곱하기 4를 하면 92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92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소수 아래 몇째 자리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100분의 1, 1000분의 1 해서 소수 아래 10만 자리까지. 10만 분의 1의 자리까지. 그러면 5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자리를 만들어줘야 해. 그러면 이렇게 해야 5자리가 되죠. 그래서 소수점 찍고 0.00092 이렇게. 알겠나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3 곱하기 4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2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 한 자리네요. 한 자리. 10분의 1의 자리까지 있으면 돼. 그러면 한 자리 만드니까 9점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패턴을 보고 다음 문제에 또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분수 곱셈이네요. 분수 곱셈. 기본적으로 분수 곱셈은 어떻게 하나요? 분수 곱셈은 가분수로 고칩시다 했죠.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합시다. 고쳐서 계산하자.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합시다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합시다. 곱합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끼리끼리 곱하면 돼요. 그쵸? 네,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시다.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할 거는 혹시 부모는 부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약분되는 게 있네. 그러면 약분부터 하세요. 그죠? 뭐부터? 단. 약분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왜? 숫자가 커지기 전에 약분부터 해서 간단한 수로 만들어 보자. 그래야 계산도 빨라지고 쉬워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1과 11분의 4는 11분의 15. 그렇죠. 그 다음에 5분의 22. 좋아요. 그러면 약분 되는 게 있나요? 있죠. 그럼 약분합시다. 11. 아주 쉬운 수가 나왔군요. 11이 한 번, 11이 두 번 약분했어요. 또 5도 되네요. 그쵸? 5도. 5도, 5가 한 번, 5가 세 번. 그래서 약분이 끝났군요. 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로군요. 맞죠? 네. 분모는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략. 분자는 3과 2가 남았으니까 곱해서 3이 6. 계산 끝. 그쵸? 네. 약분부터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만약 약분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11 곱하기 5를 하고 분자는 15 곱하기 22를 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산을, 나는 약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럼 55분에 얼마가 돼요? 33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또 약분해야죠. 그래서 330 나누기 55를 해가지고 그 결과 6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더 복잡해요. 숫자를 더 키웠다가 또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이 방법을 쓰지 맙시다. 그리고 간단하게 약분하는 방법을 씁시다. 그런 얘기. 알겠죠? 네. 다음, 자, 5번 문제. 가장 작은 분수를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지 어때요? 어떻게 할지 딱 보이나요? 선생님은 딱 보이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 때,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늘 분모를 통분하는 거 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딱 보니까 분자가 되게 쉬워 보이죠. 이럴 때는 분자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분자를 통일시키면 분모를 보고 크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자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크기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크기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제일 큰 분수예요? 2분의 1이 제일 크죠? 이렇게요. 분자가 똑같잖아요. 1로 똑같아. 그럼 분모가 작은 쪽이 큰 분수예요. 그쵸? 뭐랑 똑같을까요? 피자 한 판을
둘이서만 나눠 먹는 팀이 있고, 피자 한 판을 다섯이서 나눠 먹는 팀이 있고, 피자 한 판을 10명이서 나눠 먹는 팀이 있어. 어디로 가서 내가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음,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을 먹는 게 좋겠어요?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 어느 쪽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이죠, 당연. 그쵸? 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분자가 똑같았을 때 분모가 작은 쪽이 큰 분수, 분모가 큰 쪽이 작은 분수다. 아,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9분의 모두 다 뭐 하자고요? 66으로 다 만들어 버리죠. 66 분모가 아니라 분자가 더 쉬워 보이는 수니까 분자를 통일시키겠다. 그죠? 분자를 통일시키겠어요? 네. 그리고 차례차례 한번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6배가 됐군요. 그러면 분모도 6배가 돼요. 그쵸? 19 곱하기 19에도 6배가 돼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37에는 몇 배가 돼요? 3배가 돼야지. 66을 만들었으니까 분자를. 그 다음에 56은 2배가 돼야겠네요. 그쵸? 66은 그대로 둬야죠. 바뀐 게 없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19 곱하기 6은 6, 9, 14, 6일은 6, 114분의 66. 두 번째 분수는 111분의 66. 56의 2배니까 112분의 66. 마지막은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가장 작은 분수를 찾는다는 것은 분모가 가장 큰 분수를 찾는 거랑 같잖아요. 분자가 똑같았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찾았죠. 그러면 답은 원래 있던 분수를 써주면 되겠죠? 19분의 11이 가장 작은 분수였어요. 됐죠? 네. 좋습니다. 분모를 통일시켜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분자를 통일시켜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또 익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은 또 어떻게 하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가장 작은 분수를 찾는 건데 분자가 좀 들쭉날쭉해요. 10이라고 22는 둘이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쉬운 것 같은데 나머지가 조금 뭘로 맞춰야 될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제안을 해봅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좀 쉬워 보이는 두 개의 분수를 볼까요? 얘 둘은 비교가 바로 되네요. 그렇죠? 얘는 22로 만들고 얘를 36으로 만들면 둘 중에 뭐가 더 작아요? 뭐가 더 작아요?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놨더니 분모가 큰 쪽이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36분의 22는 탈락. 그쵸? 가장 작은 분수 찾을 거니까. 이렇게 분자를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36분의 22, 즉 18분의 11은 안 봐도 되겠어요. 왜냐면 39분의 22가 더 작으니까. 자, 그러면 세 개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27분의 16과 39분의 22와 47분의 29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봤더니 분자가 똑같이 최소 공배수로 맞추기에는 좀 난해해요. 그쵸? 복잡해 보이는 수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분자를 다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로. 분자를 1로 만들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다 분수잖아. 분수니까 분자를 1로 만든다는 것은 16을 16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도 16으로 나누면 되죠. 얘를 22로 나누면 1이 되겠지, 분자가. 그럼 얘도 22로 나눠보면 되죠.
29로 나누겠어요? 그럼 여기도 29로 나눠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는 그래서 다 1이 됐어요. 1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분모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을 좀 해야겠네요. 그쵸? 첫 번째 27분의 16의 분모는 27 나누기 16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었죠. 16. 1, 소수 좀 찍고 0. 그치? 그러면은 여섯 번이요. 그쵸? 66에 36, 6일은 6, 9. 그쵸? 네. 그러면은 14가 남네요. 14하고 0 하나 더 붙여서 소수 두 자리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몇 번 들었을까요? 8번? 8, 6에 48, 8, 1은 8, 28. 그랬더니 12가 남았어요. 물론 계산이 아직 안 끝났지만 소수 두 자리까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소수 두 자리까지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은 39 나누기 22도 있어서 39 나누기 22를 해볼게요. 여기도 소수 두 자리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한 번 들었고 17이 남았는데 소수점 찍고 70 속에 몇 번 들었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7번, 그죠? 7, 24, 7, 24, 154. 그러면 16이 남고 0 하나 붙여주고, 그죠? 160 속에는 몇 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또 7번 들었겠네요. 그쵸? 154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77 나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땡땡땡 중간에 아직 생략했다. 이게 땡땡땡 더 올 수도 있지만 비교만 할 거니까 비교만 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47 나누기 29도 해볼게요. 몇 번? 한 번 들었네. 한 번 들었네. 18이 남네요. 소수점 찍고 0 하나 붙이고 몇 번 들었겠어요? 29가 30에 가까웠으니까 6번 정도 들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36번이면 180인데 이게 29니까 174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6이 남았습니다. 0 하나 붙여줍니다. 두 번 들었겠죠? 58.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멈춰. 1.6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분자를 맞췄으니 분모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어떻게? 분자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쩌자고요? 분모가 큰 쪽이 작은 수야. 그죠? 네. 그럼 분모가 큰 쪽은 여기네요. 1.77이 크잖아요. 1.77에 해당되는 거는 39분의 22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작은 분수는 39분의 22였던 거죠. 알겠나요? 알겠죠? 네. 어떻게 하자? 분자를 똑같이 맞춰서 분자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분모를 비교하면서 분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자를 공배수로 맞출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처럼 1로 맞춰버리고 분모를 소수 두 자리나 세 자리까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하고 생각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자, 끝.